네. 1분 남았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푸는 교육 대표 관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케팅팀에서도 이제 열심히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지만은 정말 3년 만에 단독으로 또 이제 저희 유솔쌤과 함께 진행하는 세품교 특강입니다. 네. 이번 특강은 입시를 넘어 학생의 성장을 설계하다 2학기 입시 학습 필승 전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은 질문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음, 1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지금까지 좀 대략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세품교에서는 어떤 관련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써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오늘 상담, 오늘 특강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좀 두근대는 마음으로 오늘 입시 특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포인트, 2학기가 중요한 이유, 오답 분석, 그리고 시간 배분, 학종 전략, 자료 추천까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드려보는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하고요. 네. 소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학교밖 담임쌤 관우쌤입니다. 네. 교육회사 세상을 보는 교육의 대표이자 이러이러한 이제 좀 뭐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친구들과 저희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네. 학교 밖이지만은 여전히 담임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함께 하시는 학교 박담임쌤 유솔쌤 소개 드립니다. 저희 유솔쌤께서는 이제 세상을 푸는 교육 저희 교육본부 입시전략부에서요 입시관리팀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 또 저와 함께 선생님께서 이제 외고 그리고 우리 고2 고3 학생들을 이 담임 활동하면서 가르쳐졌던 그리고 또 이제 느끼셨던 그런 노하우들을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또 녹여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많은 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보 최소한 5가지는 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 학년이 되어서 참 어리버리한 1학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정말 뒷면승부 2학기이고 그렇다면 2학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네. 1학기 성적을 만회할 것. 대입의 최우선은 내신이기 때문에 1학기가 아쉬웠다면은 2학기에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년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해 뜨면 학교 가는 하루살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학교 갔다가 나오면은 또 이제 내일 학교 준비하고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뭐 생각하는 것 정도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가시 범위였다면 그것 말고 네. 학기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특 마감. 이제 2학기 학년 말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동공진 창취 활동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과목이 1년 단위로 세특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특들이 특히 2학기에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세특이 마감되는 만큼 이런 세특 작성에 있어서도 2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학기 부활 키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1학기는 조금 아쉬웠다면, 또 특히 아쉽기 때문에 또 이 특강을 듣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께서 좀 계실 텐데, 2학기 부활의 키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저희 세품교에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제 1학기 오답 분석. 음, 내가 왜 틀렸을까? 또 내가 어떻게 맞췄을까? 이 결과, 점수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필요한 활동에 집중할 것. 제가 이따가도 이제 저희 학습관리 학생과 나눈 어떤 카톡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무작정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했었던 친구들 또는 학부모님 솔직히 여기서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그 1학기 때의 나 안녕 하자는 의미로 네 적어봤습니다. 또한 창체 활동을 활용할 것.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창체 활동이 있고, 다시 말해서 비교과 활동이 있고, 교과 세특들이 들어가는 과목 활동이 있다면 교과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율 활동, 지금 이제 자율 자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율 자치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물리 성적이 아쉬웠다면 물리 내용을 창체에다가 녹이자. 내가 화학이 어려웠다면 화학에 대한 내 적극적인 관심을 창체에다가 녹이자라는 얘기를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특강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 귀여운 아이처럼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래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문제 풀기, 채점하기, 틀린 이유 확인하기까지가 여러분의 오답 분석의 전부였나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핵심은 어째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는가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네, 두 번째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목부터 중요한데요. 학생부는 내신의 보완제이자 대체제가, 학생부는 내신의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신이 아쉬웠으니 학생부를 열심히 만들어서 대학을 가야지라는 방향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는 너무 큰 걸 바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좋으면 학생부도 고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학생부만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신은 닷, 학생부는 낚싯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학종은 일단 학종과 교과, 모든 수시는 내 받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제가 딱 이렇게 닻을 내리고 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 학생부 내용, 세특 내용을 기반으로 낚싯대를 멀리 던져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상향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부로 더 멀리 낚싯대를 던질 수는 있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어장 또는 더 고기가 잘 잡히는 저곳으로 제가 이동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내신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신으로 배가 멈추는 거고 배에서 낚싯대를 던져서 내가 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내 배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 그럼 이렇게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내신 중요하다는 얘기 알아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오른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1학기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저도 성적 올리고 싶죠. 네.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답 분석을 얘기할 거예요. 저희 세풍교에서는 학습 솔루션을 포함한 모든 학습 관리 컨설팅에서 오답 정리를 정말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학생에게 너 기말고사 끝나고 오답 정리했어? 그럼 우리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시험 범위에서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 끝난 시험을 뭐하러 오답 분석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위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친구야, 범위가 달라져도 너가 똑같은 이유로 틀리니까 그렇지. 똑같은 이유로 틀리니까 그 이유를 잡기 위해서 오답 분석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학습 솔루션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하고 조언했었던 학습 컨설팅을 했었던 친구의 틀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문제, 이런 문제 왜 틀렸는지 생각해 봤나요? 위에 일단 제가 이유를 썼는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는 교과서 자료를 파악하는 것과 이 자료의 특징을 암기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 교과서입니다. 제가 화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두 개를 잘 보세요. 제가 옆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 부분. 아까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여기 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 기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친구가 교과서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왔지만
그걸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린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패드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었던 친구인데, 제가 오른쪽에 색깔을 제가 여러 가지를 썼어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란의 결과와 영향,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 땡땡, 국도 황폐와 인구 급감, 일본, 그 다음에 아래 중국에,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 사실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제 외란이라 하겠습니다. 외란의 결과 영향. 조선 국토 황폐와 인구 급감. 중국 명예 국력 약화. 여진의 급속한 성장.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물어볼게요. 외란은 누구랑 누가 싸운 전쟁이에요? 그쵸? 조선이랑 외랑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위에 제가 쓴 것처럼 설마 임진왜란인데 명나라랑 여진 물어보겠어? 아이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수업 자료의 중요성을 본인이 자체 판단한 거죠. 틀린 문제 볼까요? 자, 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객진을 펼쳐라. 그러면 외란이네. 이순신 장군이네. 생각할 수 있죠. 아래 봤더니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디귿 조선의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리을 명예의 국력이 강화되었다. 자,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은 리을에 강화가 되었다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기역 디귿인데,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러한 자료든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면 나는 당연히 맞췄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외란이니까 뭐 명이랑 여진 같은 거 문제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시험 범위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틀린 이 문제. 다시. 에이, 이건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할 거야라고 내가 스스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틀린 이 문제. 이런 유형. 다음 학기에는 안 틀린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봤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게 또는 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오답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답 분석 왜 해?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요. 한 번 틀린 문제 안 틀리려고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알려고요. 달달 외우지만 말고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자고.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다시는 안 틀리기 위해 하는 것이 오답전이라면 다 끝난 시험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 봤어? 묻고 싶습니다. 성찰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세풍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세풍교에서 관리해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노력한 덕분에 서강대에 이렇게 미디어 학과에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이 지금 이제 세풍교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 저희 소통방에다가 메시지를 작성했는데 자, 작으니까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좀 크게 키워봤습니다. 서강대 추첩 선배가 알려주는 How to 성찰일기.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시험을 토대로 1학기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찰일기입니다. 제가 과거 세풍교에서 받을 때 관호 선생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지도해 주셨던 성찰일기인데요. 각 과목별로 시험을 복귀하고 선생님별 시험 문제 양식과 특성, 앞으로 공부 방향 등등을 기록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입니다. 저도 정말 시험이 끝나면 놀고 싶고 작성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작성하고 나니 작성하는 동안에도 그 문제의식이 각인되고 다음 시험 대비해도 훨씬 중요한 포인트들이 더 눈에 들어오면서 고1 마무리에는 출제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고 특히 선생님별 성적 편차가 큰 과목에서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고정 1등급을 만들어주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내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신 시험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에 똑똑하게 공부해야 하며 그래야만 노력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슬픈 말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록해서 그리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학생분들의 시험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가 이제 우리 연구원님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저희 또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찰 일기를 작성한다는 건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첫 번째, 이번 시험 준비해서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 시험 문제 형식을 선생님별로 파악할 것, 오답이 발생한 지점과 대비해야 될 부분을 오답 노트를 참고하면서 정리할 것, 앞으로 공부할 방향성,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를 어떤 시험 리뷰를 진행했었고, 시험 끝나자마자 영화 보러 안 가고, 스파이더맨 보러 안 가고, 그 주에 작성한 게 목표였다까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쌤이 이제 세품교 학습관리에서만 공유하는 또 비밀 무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비공개 특강을 또 시간에서 참여해주시는 우리 학생학부모님을 위해서 좀 공유 드려 볼게요. 가능하시면 좀 캡처하시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관우쌤이 알려주는 시험 전, 중, 후 중요 포인트. 첫 번째, 시험 전에.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용한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내가 암기 과목은 좀 오래 걸리니까 보통 그전에는 내가 시험 2주 남았을 때부터 암기 과목을 달달 외우기 시작했는데 교과서 정독을 위해서 시험 4주부터 국영수 시작할 때 암기 과목을 같이 시작해야겠다. 이런 어떤 학습 방법을 정리하고 이게 이번에 통했으면 다음번에 또 써먹어 보는 거죠. 시험 준비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아쉬운 점이나 답에 더 잘하고 싶은 부분. 그냥 이번에 아쉬웠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마라탕 먹으러 가지 말고, 네, 뭐가 문제였지라는 것을 남겨서 생각해 볼 것. 시험 중에는 시험을 치르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당황했던 순간은 있었나요? 전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앉았어요. 근데 얘가 발을 엄청 떠네, 무릎을. 어, 저번 시험에는 없었던 이슈인데, 이번에 이게 생겨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 시험 전에는 내가 이 친구한테 제발 부탁인데 다리 좀 떨지 말라고 얘기해야겠다. 딱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험 대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찰일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시험을 잘 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배가 아팠던 것 같아. 내가 아침을 많이 먹었더니까 배가 아팠던 것 같아. 내가 초콜릿을 먹었더니 확실히 좀 당이 돌았던 것 같아. 이런 어떤 시험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찰하는 게 저는 성찰일기, 이 시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중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점, 네, 이것 또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다 시험 후에. 시험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떤가요? 쌤, 뭐 이걸 물어보세요. 뭐 말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아쉬움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보고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학습 습관. 내가 단어를 외우면 1시간 만에 까먹네. 그러면 이거를 1시간에 한 번씩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 어떤 복화 앱이라도 좀 돌려봐야겠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라든지. 다음 시험을 위해서 개선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기. 쌤, 저 아직도 감이 좀 안 잡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교 최상위권의 성찰일기를 쌤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왜 읽어주냐? 이런 식으로 성찰일기를 쓰고 시험을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남의 거 따라한다고 뭔가 좀 짜치는데라고 생각 전혀 하지 말고요. 내가 모르는 거는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고1, 고2, 17, 18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아쉽더라도, 좀 이렇게 좀 민망하다 싶더라도, 옆에 엄마가, 너 이거 내가 엄마가 얘기했던 거잖니. 이거 좀 하라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짜치는데, 엄마 좀 이게 그 고집 부려가면서 엄마 말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 이거 소화해내가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국어.
부교재에서 시험 출제되는 부분은 부교재에 있는 선지를 변형해서 많이 출제된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번부터는 부교재에 있는 선지를 더 자세히 보면 되겠죠. 공부할 때 선지를 잘 읽어두면 시험을 볼 때 더 편할 것 같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작품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 세워 들어야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문단. 객관식이나 서술형이든 문제들을 꼼꼼히 읽어서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문법 문제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그럼 우리 뭐 마더통 고1 문법 같은 책들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 족보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1등급 만들기 같은 책들은 주로 내신형 문제집이다 보니까 모의고사용으로 출제가 되면 마더텅이나 다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활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 과학.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뭐 이제 지금 통합과학이었다면은 화학 원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과목을 가볍게 훑으면 좋을 것 같다. 부교재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특히 생명과학 부분은 부교재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부교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여긴 있지 않지만 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생각이 났는데 학원 교재랑 학교 자료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쌤은 무조건 학교 자료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직강을 하면서 쓰는 자료니까. 물론 학원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헷갈릴 때, 뭐가 맞나 싶을 때, 또는 내가 뭘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나 싶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 필기한 내용, 프린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고요. 그 내용 기반으로 내 것으로 만들거나 이제 그 정리된 자료를 보는 것은 학원 자료를. 그래서 1차 학교 자료, 2차 학원 자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서술형은 학생들이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기도 하니 사소한 부분도 한 번쯤은 꼼꼼히 보면 좋겠다. 이거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과 3개월이 지났다고 2학기 중간고사 때 까먹는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음, 시험을 잘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는 조금 길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H 선생님은 학습 활동에서 서술형을 많이 내셨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하신 것 같은 부분에서도 서술형이 나왔다. 아, 학습 활동에서 서술형을 많이 내시는구나. M 선생님은 힌트 아닌 힌트를 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아, M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S 선생님은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다 암기했더니 그냥 답을 쓸 수 있었다. 아, 그러면은 H 선생님, M 선생님, S 선생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S 선생님은 수업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어려운 서술형 대비를 많이 내시는 H 선생님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똑같은 과목 내에서도 여러 선생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수업 이 공부 배분을, 공부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잠깐 멈추고 가볼게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었나? 여러분은 1학기 때 이렇게 공부했었나요? 아니라면. 자, 2학기 때 이렇게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성적이 안 나올까요? 성적이 떨어질까요? 지금 드리는 방법들 내 것으로 꼭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에 잘 가고 싶다면, 노력한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네, 엄마 아빠가 말 못하는 거 쌤이 지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고 시험지 버리지 마세요. 구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안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 공부에 지쳤다고 수행평가로 도망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시험 공부예요. 수행평가 0.1점, 1점 때문에 PPT를 수십 개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시험 공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내 방법이 잘못된 것을 인강 문제집 탓하지 마세요. 아, 쟤는 메가 패스인데, 쟤는 대성 마이맥 패스인데, 나는 문제집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자체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 새 시작이니까 지난 학기에 연연하지 않기. 올해 1학기 이후에 나온 그
연구 결과들, 분석 결과들을 보면은 1등급 진짜 많지 않아요. 1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해준다면 이 성찰 일기, 오답 분석 말씀드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준다면 분명히 1학기보다는 2학기에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챕터 세특에 들어갈 활동. 제가 이제 네모로 뚫어가지고 이제 계속 외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2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1학년들은 이제 1학기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은 결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쌤 생각에는 2개 활동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인데 이거 쌤 생각 아닌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수 있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본인 얘기인 건 아닌가요? 쌤, 저 생기부 관련된 활동은 무조건 다 참여하려고 했어요. 많이 해서 다 적힐수록 좋은 선택일까요? 아, 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 적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많이 해서 다 적힐수록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2026년 올해부터 행특 300자를 제외한 모든 세특, 진로 활동까지도 500자, 1500바이트가 됐어요. 이것저것 다 쓰기에는 깊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같이 보실게요. 650바이트에 다시 1500바이트 세특 하나, 과목 하나에 작성할 수 있는 세특이 최대 1500바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공통국어 듣고 있죠?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1년 단위로 공통국어 과목 하나에 1500바이트가 써집니다. 2학년 문학이라는 또는 뭐 이제 문학이라고 할게요. 문학을 1학기 동안에 끝냈다. 그러면은 그 1학기 동안에 끝낸 내용에 대해서 문학이 1500바이트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당 1500바이트가 들어가는데 자, 쌤이 650바이트에 4개의 활동을 담아 볼게요. 다음번에는 1개의 활동만 담았어요. 자, 일단 4개의 활동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창체 활동 중에 자율자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가상의 세특 텍스트입니다. 읽어볼게요.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교실에 게시함. 또래 멘토링에 과학 멘토로 참여해 다양한 풀이법을 멘티에게 알려줌. 화학 독서 발표에 공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항공우주공학에 쓰이는 화학 이론을 화학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과 연결해 독후감으로 작성함. 창업탐구 모듬 활동에서 지역사회에 형상기억 폴리머가 필요한 곳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지목하고 고령자의 낙상사고에 대비한 보호대를 구상함. 자, 여기까지가 650바이트. 1500바이트의 거의 절반이었는데 어떠세요? 각 활동이 깊이 있게 보이시나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여기에는 총 4개의 활동을 제가 넣었어요. 650바이트에 4개의 활동.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려 볼게요. 650바이트에 1개의 활동만 넣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제가 바로 작성했던 가상의 세특 텍스트입니다. 창업탐구 모둠 활동에서 지역사회에 형상기억 폴리머가 필요한 곳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지목함. 첫 문장은 그대로 썼어요. 자, 고령화에 따른 관절 움직임의 제한으로 보호대 조절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형상기억 폴리머는 일정한 온도에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한국인 인체 치수 데이터를 참고하여 무릎 높이와 무릎둘레 치수를 확보하고 사이즈를 5단계로 나눔. 노인의 저온 화상 위험성을 고려해 소재를 연화시킬 이 폴리머를 부드럽게 만들 저온 온열 패드를 포함한 세트 상품을 기획함. 자, 똑같은 650파이트, 똑같은 세트 분량인데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학생의 고민이나 노력이 좀 더 잘 보일까요? 비교해 볼까요? 650바이트의 4개 활동, 650바이트의 1개 활동.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목별로 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2, 3개만 집중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쌤 아까 2개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부터 3개까지도 말씀하십니까? 활동 2개만 하기엔 좀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1년 단위 사실은 근데 3개만 해도 우리 친구들 이번에 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이제 아침 1학기 3 월부터 해 가지고 뭐 멘토링이니 뭐니 정말 많은 것들을 참여했을 텐데 '이거 다 해야 되지 않나? 이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좋은 거 써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어떻게 말하면 강박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많이들 들었을 거고. 근데 쌤 생각에는 '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 두세 개만 집중해도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세특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선생님의 평가 그리고 활동 1, 활동 2 정도 작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건 650 바이트인데 자 단순 산수를 좀 해보자면 650 바이트 더하기 650 바이트면 몇이죠? 우리 학생 1300 바이트죠. 그쵸? 1500 바이트 중에서 1300 바이트 빼면 200 바이트가 남잖아요. 그래서 쌤은 보통 이제 세특 컨설팅을 할 때도 또는 학교에 있을 때도 쌤은 어떤 식으로 세특을 적었냐면 200 바이트로 우리 학생에 대한 좀 진솔한 평가, 관찰에 기반한 평가를 200 바이트를 적어주고 650 바이트 정도의 이 활동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을 또 650 바이트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평가 플러스 활동 1 플러스 활동 2 정도라면 되게 예쁜 세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음,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얻어가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활동을 세특이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뭐예요? 마라탕 먹나요? 스파이더맨 보나요? 내신 대비. 그죠? 왜? 내신이 닷, 세특이 낚싯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과목별로 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 두세 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 한 학기로 세특이 마감되는 과목은 한 학기에 두세 개 활동, 1년 단위로 세특이 마감되는 과목이나 뭐 1학년 공통 국어 같은 또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같은 창출 활동은 1년에 두세 개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자율활동이라고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진로가 부족하면은 자율을 진로에다가 이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학교 바이 학교니까. 추가 탐구 보고서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지 말고 최대한 수행 평가를 깊이 있게. 근데 선생님 아래 유유, 네, 유유라고 적은 게 뭐냐면은 수행 평가 자체가 사실은 깊이 있게 좀 구체화시킬 수 없는 수행 평가들도 있잖아요. 이게 학교마다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최대한 수행 평가를 깊이 있게, 여기서 말하는 깊이란 이 학교에서 준 지문 또는 뭐 학교에서 이제 그냥 문제를 풀라고 준 그 문제들에서도 혹시 나는 이렇게 조금 꼬아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창의력,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고민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내 스타일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학년 말에 뭐 당연히 추가 탐구 보고서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좀 제대로 하면 되겠지? 수행평가는 뭐 좀 날림으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학기 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 나는 탐구 보고서 안 받을 건데."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수행평가, 이왕 하는 수행평가 제대로 하자.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약간 시험 공부 시간 낭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딱 맞춰서 알겠죠? 그러면 좋은 탐구 활동, 쌤은 나 자신을 보여주는 탐구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좀 베이직한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탐구 활동을 하게 된 맥락, 동기 또는 궁금증이 잘 드러나는가? 아까 그 활동, 우리 이 노인복지센터의 이 형상 기억 폴리머를 활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사실은 우리 집 앞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분명히 키가 작으신 분인데 목발을 되게 큼직한 걸 짚고 다니시더라. 이거 되게 이 어깨 쪽지가 아프실 텐데? 라는 그 궁금증 또는 동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학생 굉장히 공동체 역량도 있고, 주변도 잘 관찰하는 친구고, 이 배려심도 있는 친구구나라는 느낌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맥락, 동기, 궁금증이 잘 드러나는가. 두 번째, 탐구를 통해 배운 것 또는 느낀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인가. 여러분은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AI 무새가 아니잖아요. AI가 알려준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잘잘 얘기하는 그런 걸 하려고 탐구를 하거나 이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뭘 느꼈지? 진짜 내가 뭘 느꼈지?
어, 형상기억 합금이 있고 형상기억 폴리머가 있네. 근데 폴리머를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구나. 열이 왜 필요할까? 어떻게 필요할까? 이런 어떤 그 끊임없는 물음표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지식이 정말 내 지식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AI 활용해도 되죠.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도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줘. 그러면 또 우리 친구, 우리 AI가, 우리 GPT 선생님이 또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인지 뭐 AI를 충분히 활용해서도 이 이해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다른 과목, 탐구, 세특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해의 여지도 그만큼 커요. 음, 이어서 이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체크리스트에도 이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탐구 체크리스트. 다른 학생들은 넘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주제인가? 대학교 전공 도서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거 너무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로부터 항상 쌤이 하는 표현은 교과서에다가 발을 붙이고 발바닥을 붙이고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뻗어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 학생부 내용과 반드시 주제가 연계되어야 하는가? 자,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3년의 생기부 기록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조금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세특 컨설팅을 받았어요. 근데 세특에서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활달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나서서 챙겨주며 어, 말보다 행동이 앞선 학생님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3년 동안 내가 보여준 나의 이미지랑 정말 다른 내용이 작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어색하죠. 3년 내내 수십 개의 세특위에서는 나는 좀 조용한 편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어디 저기 2학년 행특에서 이 친구는 활달하고 아주 그냥 피야 아주 이야 라고 써주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라는 거는 항상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 어떤 생각, 성향,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드렸던 연결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따 이렇게 썼냐면은 이전에 학생부 내용과 반드시 주제가 연계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좀 놓치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 또 새로운 과목들,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워요. 3학년 때 되면 또 새로운 과목,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1학년 때 해왔던 학생부보다 2학년 때 더 많은 걸 배우는 만큼 2학년 때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것을 탐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지만 이게 내 핵심이지만 이 거듭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주제가 연계될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이번 학년에서 새로 배운 개념이나 내용,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개발시키는 그런 주제들도 얼마든지 좋다. 왜냐면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색하더라도 교과서 책이 꼭 진로에 대한 주제를 설정했는가? 쌤이 오늘 그 입시 관련하는 친구 중에서 문학 세특이라고 그 가져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경영 쪽을 지망하는 친구인데 문학 세특이지만은 경영 용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워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야, 너가 문학에서 문학을 배우지 보고서 작성법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금방 좀 조정을 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교과 세특은 일단은 교과에 우선할 수 있게끔 진로 자체보다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진로 자체보다는 교과에서는 내가 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학업 역량 면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라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을 보완하는 학생부 기록법인데요. 내 성적을 보완할 길은 난이도와 특색 모두 갖춘 탐구라는 지점에서 어, 저희 세품교 입시관리팀장 유솔쌤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솔님 지금 화면 공유 안 됐어요. 카메라만 나와요. 지금 제가 네, 지금 대기 네. 네, 중간에 삽입된 목소리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삽입된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이상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마치고.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품은 교육 유솔쌤입니다. 앞으로 저희 학생, 학부모님과 각자의 성장 과정을 담은 학생부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성적을 보완하는 학생부 기록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간호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구나를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학생부 잘 쓰면 내신 커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화면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학생부는 숫자를 지워주지도, 즉 등급을 지워주지도 더 높아 보이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학생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 본인의 학업 태도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부분,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되면서 잠시만요. 끊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이 잘리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등급만으로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입시 맥락에서 소인수 과목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즉 수강 인원이 적어서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학생일수록 단순히 성적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기보다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발견하고 어떻게 탐구를 확장했는지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등급이라는 결과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학습 과정과 탐구의 깊이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적을 보완할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교과 전형은 바로 성적이라는 결과가 평가의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면 종합 전형에서는 그 결과와 함께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학생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등급을 어떻게 1등급처럼 보이게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2등급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학생부 전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등급과 1등급은 예시일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생부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선 세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수학이 어려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했구나. 내가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야겠구나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스텝 2,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겠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 해결을 했다던가,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의 문제점을 잡아냈다. 또는 풀이 과정을 재해석해보았다. 와 같이 나를 개선시킴과 더불어 선생님께도 저 이렇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와 같이 저의 행동을,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네, 이 액션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얼마나 의지와 네,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어필을 하면 선생님은 그 학생을 떠올리실 때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의 기록에 담기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액션을 취함과 더불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까지 저는 꼭 인지하시고 학교 생활 진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려웠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파악하고 액션을 취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이뤄낸다면 정말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이후 성적을 통해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개선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정말 완벽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줄여서 저희가 창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봉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체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채워가야 할까요? 창체는 세특에 넣지 못한 활동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동기로 저의 직접, 즉 나의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탐구를 진행을 한다. 교과에서 얻은 동기를 가지고 탐구를 진행해 본다. 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이번 탐구에는 1학년 때 못했던 설문조사를 조금 해볼까? 데이터 분석을 써볼까? 와 같은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보았는데요. 독서, 토의 토론, 설문조사, 실험 실습, 데이터 분석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2학년 때에는 토의 토론 너무 진부하대요. 2학년 때에는 뭐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대요. 2학년 때에는 1학년 때 것을 끌어와서 심화 탐구해야 한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독서를 했다고 좋은 탐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코딩을 했다고 좋은 탐구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어려운 주제, 난 이제 2학년, 3학년이니까 이에 맞는 주제, 조금 심화된 주제를 선택해야지. 역시 저는 좋은 탐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탐구를 하기 위해 가졌던 그 동기 또는 질문,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 이 방법, 예를 들어 독서나 코딩, 이러한 방법이 적절했을까? 이것이 필요했을까? 이것이 사용되었을 때 가장 결과물이 나오는데 적절한 선택이었을까를 생각하고 네,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참 AI가 막 붐이던 그 시기에 학생들이 생기부에 일단 AI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 일단 AI 넣어볼게요. 라고 그 단어를 조금 조금씩 넣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적절할까?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종 전략, 제가 이야기하는 학종 전략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데요. 학생부를 나의 성장 일기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저 1학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 제가 2학년 올라와서 다시 공부해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1학년 때 잘못된 내용 썼는데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1학년 때 틀렸다? 오히려 기회다. 내가 1학년 때 썼던 그 기록을 끌고 와서 내가 공부를 어떠어떠한 공부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음을 파악했고 이것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탐구해서 새로운 결론 그리고 성찰을 했다라는 그 과정을 탐구로 보여주면 상당히 저는 괜찮은 즉 나의 성장 과정이 잘 보여지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네, 저희 이제 2학기 시작됐습니다. 이 2학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 잘 받는 것이겠죠. 저희가 내신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들게 각각의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움을 주는 내신 성적을 받았다면 이 내용은 조금 네,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필고사를 보고 나서 내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아쉽네. 아, 학교 그만둬야 되나가 아니라 내 내신을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학습하는 학생인지 그 숫자로는 볼 수 없는 저의 성장 스토리를 생활기록부에 담아서 저는 이 등급이지만 이 등급이 나오게 된 과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대학에 제공되는 숫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학생입니다. 제 스토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를 보여주는 서류를 만들어 보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종 전략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관우쌤께서 다음 내용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관우쌤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5번째 챕터입니다. AI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코 모를 레퍼런스. 기본적으로 AI는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제공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스펙트럼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 고인물처럼 AI만 상대해가면서 내 내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더 많은 책, 더 많은 레퍼런스, 더 많은 웹사이트 내용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더 큰 내가 될 것인가?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열별 추천 공공 데이터 사이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 그리고 메디컬 이렇게 조금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조금 이제 너무 우려먹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죠. 지금은 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다? 지구촌 시대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 시대. 약간 보일링 되는 나라, 보일링 되는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공간, 이 지속 국가 지속 가능 발전 포털을 꼭 저는 참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가장 공유 드리고 싶었고, EBS의 위대한 수업,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뭐 이제 사실 합니다만은 자막이 굉장히 친절하니까요. 그래서 이 석학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한 편만 봐도 탐구 주제가 여러 개가 뚝딱뚝딱 나옵니다. 아, 사실 중요하다. 나 이거 알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부모님은 이제 많으신데, 학생들은 많은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본 학생들이 그래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줘서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위대한 수업, 이번에도 시즌이 또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가정책 연구 포털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QR코드를 또 이렇게 가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캡처를 열심히 해주셔서 이 국가정책 연구 포털 네, 화면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주제별 연구 보고서라고 해서 정말 이 딥한 주제들. 쌤, 근데 이 보고서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조금 멀미가 오고 좀 약간 이 숨이 가빠지는데 이거 제가 좀 다뤄도 되는 내용인가요?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 나름대로 찾아봤고 이 구글링으로는 안 나오는 내용들을 뭐좀 깊게 내 나름대로 찾아봤다라는 노력이 이런 연구 보고서에도 충분히 또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많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확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계열별 추천 공공데이터 사이트 인문교육계열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제가 이 계열별 두 가지씩을 가지고 왔어요.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여기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 좋은 브리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신소재, 아니야. 이 친환경 에너지, 신에너지. 요즘 우리 전기전자공학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워낙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뭐 요즘은 이제 전화기 중에서도 이제 전기 전자가 또 대세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전기 전자 에너지인가? 왜 전기 에너지인가? 왜 이 친환경 에너지가 이렇게 부쩍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통찰 또한 이러한 어떤 한국 에너지 정보 문화재단 등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열, 국제의료정보 포털. 아는 친구들은 다들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면 좋겠고,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정말 많은 암들이 있잖아요. 이 암들에 대해서 사실 그냥 그냥 암세포가 증식하는 거 아닌가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 여전히 난치병인, 불치병인 이런 어떤 암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그러한 고민들도 무척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들을 통해서 쌤이 조금 듣는 바로는 음, 또 이제 메디컬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또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어떤 시위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음, 어떤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좀 입학사정관님, 교육사 네, 이런 분들께서도 좀 이제 지켜보신다. 어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의학적 지식만 탐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의료 인문학이라는 이 장르 어떤 그런 분야도 분명히 있고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생기부에서 잘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도 약간 3학년 때 약간 몰빵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 말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왜냐면 3학년 때는 이제 또 여러분 이게 팁입니다. 3학년 때는 부족한 거를 이제 3학년 1학기 때 막 채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한번 토대를 세우고 2학년 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3학년 때는 딱 그 케이크에 체리 올린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나의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 어떤 졸업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 등 필요한 내용들 고2 때부터 살리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벌써 마치는 시간입니다. 1시간이 뭐 금방 갔어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꺼내지 않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쌤이 사실은 이제 3년 전까지 이렇게 특강을 하고 뭐 올해도 이제 초에 뭐 여수라든지 뭐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녀왔지만은 학종으로 대학 가기 위한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쌤이 항상 꼽는 게 여기서도 내신, 호기심, 적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때론 미친 척하고 딱 20초만 용기를 내볼 필요도 있어. 딱 20초만 창피해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장담하는데 멋진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친구들도 2학기 와가지고 또 고민하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손을 들까 말까. 선생님이 지금 반장 뽑는다는데 손을 들까 말까. 내가 오늘 손 든 거 내일 우리 친구들은 기억 못해요. 나도 내일 모레면 까먹을걸요? 아니, 1시간 뒤면은 이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순간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 적극성,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 이거를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쌤, 저는 학원도 덜 다니고 패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명작 원피스에서 우리 상디의 스승 제프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디가 얘기했습니다. 제길 저만한 장비만 갖추면 어떤 놈이든 그대로 우리 제프 선생님이 온몸에 수백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뱃속에 삼킨 한 자루 창엔 대적할 놈이 없지.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쓸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선행했다는데 라는 거에 쫄지 말고 그러면 내가 릴스 안 보고 유튜브 지우고 내가 더 제대로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눈 힘 딱 주고 손 힘 꽉 쥐고 2학기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 네. 여기 없는데 쌤이 항상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음,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 꿈이 없대. 꿈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 꿈이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는 왜 꿈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내가 꿈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때 정말 내 꿈이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고1, 고2 때 아직 진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꿈이 없어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할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여러분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려고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여태까지 커 나오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그렇게 낙담했던 아쉬웠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포기해가면서 학원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이 특강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1학기 생각하면서 2학기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벌써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번 2학기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벤트, 특강 후기 작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풍교 카페에 이 세풍교 특강 컨설팅 안내 후기 게시판이 있는데 이번 특강에 대해서 좋았던 내용을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또 이제 가장 정성 들여서 작성해 주신 한 분을 뽑아서 8월 26일 수요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해서요. 저 세풍교 간호쌤과 30분 1대1 입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후기 네, 카페에도 네, 정성스럽게 적으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또 단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특강 뭐, 관우쌤 뭐, 잘했나?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소통방, 입장하신 소통방 또는 입장하신 카톡방에서도 네, 후기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음, 못 들은 앞쪽 부분은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녹화본 공개는 좀 논의를 해보고 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오늘 이 특강은 학생들이 정말 들었으면 했는데 네, 학생들이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그만큼 다가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라이브는 저희가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을 했지만 녹화본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고 최대한 노출하는 방향, 공개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코코 톡톡님. 네. 아,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보여서 아, 저희 학습관리, 입시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9시 20분까지는 안 걸리게 간단하게 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츠고 맑은 아이의 음작, 음직. 야자 시간에 열심히 풀러 들었다고. 네.
야자 시간에 공부를 안 한 만큼의 어떤 이 효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하여튼, 네, 참여해주신 학생학부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어서 학습관리, 입시관리를 좀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세상을 품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관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창 또 생기부 나와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품교와 이번에 25명까지 이제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님들을 모셨어요. 계열별로 모두 상담, 자기소개서, 면접, 이 수시 6개 지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조금 충분히 어떤 고급의 이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관련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저희 운영팀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입시관리 PDF는 카톡방으로도 공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채팅방에도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PDF 소개서 파일. 네. 세품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인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이라는 이름처럼 저희는 뭐랄까요? 단순한 입시 컨설턴트가 아니라 정말 학생의 어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담임쌤의 마음으로 학교 밖에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잘 챙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만 보인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바른 가치관, 뭐 이제 성적, 어떤 진로 등에 대한 생각과 탐색, 학생부의 내실 등이 있다면 세품교에서 컨설팅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입시 정보에 대한 아쉬움, 갈등 해소,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중재, 당연히 성적 서포트, 당연히 학생부 내실 서포트 등을 세품교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세품교에서 답변을 드린다. 학습관리에서는 국어 학원이 저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5일 남았는데 뭐부터 할까요? 어머님 이렇게 이제 약간 속 터져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입시관리에서는 동아리 신청서라든지 아니면은 공동교육과정 무슨 과목 들을지 선택 과목 뭐 할지 생기부를 써준다는데 저 안 그래도 좀 바빠 죽겠는데 이 과제 할까요 말까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화면이 작지만은 뭐 이제 사실은 네,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충분히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합격한 사람들,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준 합격증들을 조금 정리해봤고요. 전교 1등을 만드는, 유지시키는 컨설팅이라는 것에 저희는 조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PDF로 제가 링크를 아마 공유를 해주셨는데,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페이지도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전 과목 교과 우수상이 뭐 이 학생밖에 없다. 어떤 그런 부분들. 아예 뭐 우리 애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또, 네. 말하자면, 정성을 들이고 에너지를 썼는데 우리 학생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다. 전교 1등만 챙기는 그런 컨설팅 아닙니다. 노력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적보다 대학을 잘 간 그 선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서 내 친구, 사실은 네, 세품교 컨설팅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학교 밖 담임쌤들 책임감 있는 분들만 모셨고요. 음, 정말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선생님들 다 같이 어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대표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감사한 분들만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임, 학습 담임과 이슈 담임 모두 이제 줌으로 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 담임쌤과 유선 통화가 가능하다. 네. 약간 이제 저기 사이버로만 존재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비대면이지만 정말 우리 아이랑 가깝게 소통을 하고 학부모님의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문들도 저희가 답변하는 담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 학부모, 대학방에는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학부모님의 질문이라든지 어떤 고민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뭐랄까 세품교가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어떤 그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앞으로도 저희는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학습 관리는 음, 네. 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어떤 순공 시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주 대상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저희가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보여야 되는 시점이고 중학생 때는 아직 훈련과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들도 저희 정말 친절한 선생님들께서 네, 학습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PDF 파일을 확대해서 실제 학습 관리를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어떤 캡처들 중에서 추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학습량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만큼만 제시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했는데 얘가 못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저희의 책임감 없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학생이 좀 못 따라오는 것 같다면은 그에 맞춰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습전략부 총괄 세풍교육 리지쌤과 어떤 그 아래 저희 이제 소속된 학습전략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떤 그런 철칙을 가지고 학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증서 나가고 있고요. 모의고사랑 내신 둘 다 나갑니다. 제가 쏩니다. 네, 제가 써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화된 나만의 월 단위 학습 로드맵. 그래서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안 되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찾으면서 개선하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제 과목별로 국어는 이거 풀어라, 영어는 이거 풀어라, 인강 이거 들어라, 숙제는 이때 이때 해라, 복습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말 학생이 따라올 수 있게끔 챙겨주고 있고요. 명문대 멘토들의 학습업 코칭 및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래에 잠깐 보시겠지만은 저희 네. 연구원들 중에서 저는 서울대 연구원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2020 수능 전체에서 두 문제 틀린 연구원님들 포함해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학생에게 핏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계속 강조했었던 성찰 일기 그리고 전 과목 기출 분석을 학습 관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기간에는 4주 플래너를 운영을 해서 우리 학생이 4주, 3주, 2주, 1주 시험 직전까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약간 그 시험 5일 전에 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게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과별 진도 운영 평가 계획 기반으로 시험 전략을 짜고 있고 논수령이 있다, 서술형이 있다, 객관식만 있는 어떤 시험이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정말 학습 관리로서 우리 친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쪽집게 1대 남기 테스트, 뭐 문제은행 이용권, 연휴 공부 이벤트, 수행평가 진행 상황표, 도서 추천.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학습 관리랑 입시 관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시 관리까지는 아니고 학습 관리만 좀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입시 전략부도 함께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네 정말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조금 챙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키워내겠다라는 약속으로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시 관리입니다. 입시 관리는 현재 제가 이제 대표이자 입시 관리, 입시 전략부의 총괄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입시 관리의 역할은 결국 합격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4점대로 학종을 준비했지만 인서울대학 상위 10% 공대를 학종 4개를 합격한 이런 어떤 후기들을 포함해서 네, 많은 후기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입시 관리는 고1부터 고3까지만 합니다. 중학생 하지 않고 또 이제 고4학년 우리 재수 학생들은 입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또 정말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추린 어떤 수많은 캡처 중에 하나이니까요. 꼭 PDF로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풍교는 이제 입시 관리를 통해서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은 뽑아야겠다. 이 학생은 우리가 찾던 친구다라고 느끼게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생기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케어라는 말이 참 모호한데 대피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학생이 이 관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 친구가 하산할 수 있게끔 쌤 저 이제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게끔 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여길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감히 생각도 못했던 대학을 보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시전략부에는 어떤 저희 내부적인 입시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업체들에서도 정말 많은 어떤 이 상담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정말 전문가분들을 또 이번 2학기부터 많이 모셨어요. 뭐 10년 되신 입학사정관님, 12년 고3 담임 학년부장 하신 분, 27년 이제 서울예고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 그리고 여타 정말 뭐 문학 박사 선생님, 철학 박사 선생님, 그리고 체대 스페셜리스트, 미대 스페셜리스트, 큐레이터도 함께 하는 어떤 미대 입시팀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 이런 등 정말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모시고 앞으로 영입해 나갈 거기 때문에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세품교는 세품교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학생들을 더 나은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끔 돕겠습니다. 네. 입시 관리에서는 전 과목 나만의 탐구 주제, 심화 주제를 과목별로 2학기에 만약에 12개의 과목을 수강한다. 공동교육 과정까지. 그럼 12개의 탐구 주제를 포함해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무제한, 상시, 학년부간 성적에 따른 대입 전략 가이드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무엇이든 답변하는 나만의 입시 전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행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기부에 좋은 세특을 쓰기 위해서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정말로 이 학교 생활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 케어하고 생활기록부 분석 및 상담하고 소통 및 질의응답하고 전국 학교 분석, 그리고 학생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 기반으로 좀 더 제가 라포를 형성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담임과 담임 학생 간의 관계가 저희 세품교에서는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담임 학생들을 챙길 때 어떤 분명히 그 끈끈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이거를 저도 이제 세품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좀 느꼈었고, 그래서 학생 본인이, 저도 본인을 표현할 수 있게끔을 돕는 그런 이제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니까 약간 이렇게 선생님 얘기 들어. 엄마 아빠 말씀도 맞아. 이렇게 어떤 그 중간을 중재하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투두 리스트 그리고 우리가 직접 양성하는 이러한 자격증 과정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관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학습 관리랑 입시 관리를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내신과 입시를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 맞춤형 학습 입시 로드맵을 둘 다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학습 담임과 입시 담임이 두 명이서 학생 한 명을 좀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케어한다라는 장점이 있으니 이 부분도 뭐 할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전은 이제 저희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실 경우에 어떤 모든 세품격 컨설팅들이 이제 5% 할인이 된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품교 카페 반장 게시판을 즉시 등업해드려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양질의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풍기의 모든 유료 특강, 간담회 패널 토크들. 지금 여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 신청서와 관계없이 이 녹화 링크를 공유 드릴 분들이 이제 관리형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풍교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세풍교가 운영하는 여러 어떤 특강이나 설명회들을 최대한 드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학습 관리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입시 관리는 저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년, 고1, 고2, 고3, 그리고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이렇게 저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습 관리는 월 금액으로 월별 수납을 하셔서 이번 월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매월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 입시 관리는 이제 저 교육비는 월 금액이고 학기 단위로 수납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통방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저희가 이 2학기 입시 관리가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어, 8월 24일부터 8월 네 번째 주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일까지 저희는 12월 31일까지 2학기 입시 관리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월 금액을 4개월 하고도 한 주를 이제 제가 일할 계산해서 교육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관리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도 저희 정말 열심히 사랑과 정성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관리는 일반고 1학년부터 특목자사고 고3까지 이러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시작하신 분께는 이제 다른 관리형 또는 모든 컨설팅은 5% 할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경희대 2026 학생부 전형 종합 학종 가이드북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왼쪽이 엄청 몰려 있는 부분들 외에도 이 4등급대, 3등급대 여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친구들 생기부를 잘 쓴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낚싯대를 멀리 던진 거죠. 아까 제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동생을 이번에 또 관리형을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의 어떤 첫째 아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우리 친구인데 생명과학 원이 2.5등급이 나왔어요. 1학기, 2학기 합쳐서 2.5등급이 나왔지만 단국대 의대를 최종 학종을 합격한 친구. 단국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의대 5개를 썼는데 5개가 1차 서류 평가가 합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단국대를 골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반년 뒤 또는 1년 뒤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선착순으로 접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인원의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딱 할 수 있는 학생들만 관리를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마감될 경우 즉시 대기 등록으로 전환이 되며, 결혼이 발생하면은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계속 회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부터 충원을 한 다음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학부모님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출발해서 이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의 책임감, 어떤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결국은 돈을 쓰시는 이유가, 네, 이 머니를 투자하시는 이유가 높은 대학에 합격시키고 성적을 올림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거절받는 경험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음, 세상을 품은 교육에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과 그 이하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학생 학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도움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교육회사가 되겠습니다. 특강 이후에도 이렇게 저희 어, 컨설팅 소개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 학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음에 더 좋은 특강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